자, 계속해서 실전 문제 도전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주차 첫 번째 시간에 전환 및 애니메이션 적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 전환에서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 그리고 슬라이드 화면 전환, 그리고 타이밍 이용하기를 배웠고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서는 슬라이드 내 객체 사이, 애니메이션, 고급 애니메이션, 타이밍 이용하기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링크에서는 슬라이드와 객체 사이, 그리고 하이퍼링크, 웹이라든지 현재 문서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위를 올렸을 때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도전하기에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실전 문제 1번은 슬라이드 5에서 도입 텍스트에 회전하며 밝기 변화,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드 5에서 기본 기능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이동 경로를 도형으로 적용을 하고 이동 경로 효과 옵션을 직각 삼각형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실전 문제 3번은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각 슬라이드 기호에 대한 애니메이션, 여기에다가 타자기 소리를 적용을 할 거예요. 실전 문제 4번은 슬라이드 1번과 3번에 벌집형 화면 전환 효과를 삽입하고 미풍 화면 전환 소리를 적용을 하십시오입니다. 실전 문제 5번은 10초가 지나면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슬라이드 옵션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6은 다른 슬라이드에서 적용을 할 건데, 슬라이드 1번에 앱 활용하기라는 글상자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3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실전 문제 5-0 1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실전 문제 1번이 뭐였어요? 슬라이드 5에서 도입 텍스트에 회전하며 밝기 변화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 건데, 이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화면 전환 효과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슬라이드 발표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죠. 이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내에서 각 객체에, 즉 도형 하나, 글자 또는 차트, 표 이런 객체에 원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 자, 도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사항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 글자 안에 깜빡이면서 선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을 이렇게 마우스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을 해서 도형이 선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봅시다.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애니메이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어디로 가면 돼요? 나타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타내기를 클릭하고요. 자, 나타내기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회전하며 밝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회전하며 밝기 변화. 뒤쪽에 지금 보이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옵션을 설정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 창을 불러오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재생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이 나타내기와 끝내기의 같은 이름의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밝기 변화가 있었는데 끝내기에도 밝기 변화가 있어요.
몇 가지가 중복되는데 나타내기는 시작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끝내기는 슬라이드가 끝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회전하면서 밝기 변화를 했잖아요. 자,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끝내기에서 우리가 날아가기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도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느냐 아니면 끝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효과 옵션이라고 해서 방향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이걸 왼쪽 아래나 왼쪽이나 왼쪽 위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끝내기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끝내기를 넣고요. 자, 흔들기와 진동을 같이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끝나는 게 중간에 끝나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당겨서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시간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를 중복해서 추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4번, 5번을 위치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드래그가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위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나타나게 할 건지 이전 효과와 다음에 함께 이런 것들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 텍스트에도 있고 도형에도 있고 한데 얘들을 애니메이션 효과와 같이 나오게 다음에 나오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다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실습을 하면서 나타내기는 날아오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끝내기는 날아가기가 어떤지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게 실전 문제 1번이었고요. 자, 실전 문제 5-02번 파일을 불러와서 자, 실전 문제 2번은 5-02번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슬라이드 5에서 기본 기능이라는 텍스트 상자의 이동 경로를 도형으로 적용하고 이동 경로 효과 옵션을 직각삼각형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1번과 동일하게 주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환 효과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5번을 선택한 다음에 기본 기능이 있는 글상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이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에 가서 자,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동 경로에서 자, 도형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도형의 효과 옵션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직각 삼각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사다리꼴도 좋고 오각형도 좋고 그 다음에 팔각형도 좋고요.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편집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거 말고 도형 말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모양을 그려보세요. 자, 더블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얘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면 글자가 안 보이게 되겠죠. 이게 애니메이션이고 직접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동 경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실전 문제 3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실전 문제 5-0 3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실전 문제 3번은 문제가 뭐였어요?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각 글머리 기호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의 타자기 소리를 적용을 하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문서로 작성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의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전환이나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더 나가서 각 개체에다가 원하는 소리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저장된 파일을 가져와서 적용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소리를 적용을 해볼 텐데 슬라이드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각 머리글 기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목차 아래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 글머리 기호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역시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확장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메뉴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옆에 보시면 작은 확장 아이콘이 있어요. 마우스 가져다 대보면 추가 효과 옵션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보면은 효과에서 아래쪽에 추가 적용해서 소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소리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뭘로 할 거냐면 타자기 소리를 찾읍시다. 자, 타자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자, 타자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뭐 흐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숨긴다든지 이런 옵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색을 누르면 얼마든지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색깔은 사용자 지정에 가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먼저 한꺼번에를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단어 단위로 시간차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 단위로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왼쪽에서 오게 한번 변경을 해보셔도 왼쪽에서 오게 변경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날아오기가 아니라 나타내기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서 나타내기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소리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시 소리를 타자기로 바꿀게요. 한 글자씩. 너무 천천히 나오니까 속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 자, 0.5초가 아니라 0.1초 이런 식으로 진짜 치는 것 같죠. 타이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색상을 변하게 하는 것도 한번 흐리게 한다든지 클릭한다든지 숨긴다든지 애니메이션 한 다음에 숨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실전 문제 5-04번 파일을 불러오시고 자, 문제를 보면은 슬라이드 1과 3, 그 다음에 5번에 벌집형 화면 전환 효과를 삽입하고 미풍 화면 전환 소리를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할 때 그냥 뚝뚝뚝 끊겨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서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좀 뚝뚝 끊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1번과 3번, 그 다음에 5번에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3번, 5번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냐 하면은요. 화면 전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환에 가서 화면 전환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화면 전환 효과는 은은한 효과에 있는 종류가 있고 화려한 효과, 동적 콘텐츠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화려한 효과의 벌집형이에요. 벌집형은 조금 화려하죠.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 전환 효과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게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전환 효과에도 소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소리가 너무 큰데 제가 소리를 조금 낮출게요. 시스템 소리를. 자, 소리를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할 때 말고 1초 뒤에 넘어가는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0.5초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하면 0.5초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제가 마우스를 지금 안 대고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을 때 화면이 자기 혼자 이렇게 0.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만 넘어갔어요. 그럼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로 왜 안 넘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모두 적용을 클릭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즉, 하나씩 하나씩 옵션. 얘는 지금 마우스 클릭할 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 후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클릭해서 보면은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모두 적용을 눌러줘야지 2번과 3번, 4번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문제 5번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전 문제 5번은 10초가 지나면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슬라이드 옵션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이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가 다음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내가 이 슬라이드를 발표를 할 때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레이저 포인트를 누르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알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예전에 애플이나 이런 거 신제품 출시됐을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화면이 자동으로 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런 자동 전환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는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여주는 기능도 쓸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고판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환으로 가서 어디로 가면 돼요? 좀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 후 마우스 클릭은 없애고요. 다음 시간 후를 10초, 우리가 0.5초를 해봤습니다. 이 10초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모두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초 뒤에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쇼 보기를 해서 자, 10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죠? 한 장만 넘어가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우스에 제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슬라이드가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를 화면 전환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문제 6번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실전 문제 6번은 슬라이드 1에서 앱 활용하기라는 글상자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3번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건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문서간 또는 외부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문서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가기 링크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드 1번에서 앱 활용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에서 깜빡깜빡하게 말고요. 상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삽입에 가서 자, 하이퍼링크 실행 이렇게 링크 탭으로 갈게요. 여기서 실행을 눌러주세요. 자, 실행을 누르면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를 물어봐요. 지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로 갈 건데 어디 슬라이드로 갈 거냐 하면은요. 3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이전 첫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자, 몇 번 슬라이드로 가라고 했어요? 네, 3번. 3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이 있는데 소리를 넣을 건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클릭할 때 색을 변화할 건지를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번 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서 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서 자, 손가락이 나타나는 게 보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이 안 나타나는데 얘는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클릭하면 이게 3번 슬라이드예요. 3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옵션에서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클릭할 때는 없음으로 바꾸고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 하이퍼링크해서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할 건데 5번으로 좀 전에 3번으로 했으니까 5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5번으로 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 다음에 쇼보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마우스를 올리기만 했는데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굳이 클릭까지 하지 않아도 마우스만 올려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텍스트를 블럭을 잡아가지고 하이퍼링크를 눌러봅시다. 여기에다가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기존 페이지는 어디예요? 슬라이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열었던 폴더들이에요. 그 다음에 열어본 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열었던 페이지들의 목록들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현재 문서로 연결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실행으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쓸 수 있고요. 슬라이드를 이쪽 편에다가 미리 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뭘 할 거냐 하면 주소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주소. 자, 지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http gmail.com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지금 하이퍼링크가 됐다는 거예요. 쇼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하면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나요? 네, 열립니다. 그죠?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하이퍼링크 넣은 거를 제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하이퍼링크에 가서 링크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하이퍼링크를 제거를 하고 싶을 경우에 원래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데 얘가 지금 맞춤법 체크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링크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하이퍼링크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한번 해볼게요. 자, C의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 몇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워드패드 같은 거 또는 메모장 같은 거를 한번 실행이 되게 해봅시다. 자, 이걸 클릭하면 이런 경고창이 뜨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문서가 열리도록 해주는 거죠. 이거는 경로만 알고 있으면 이 실행 파일의 경로만 알고 있으면 찾아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즉 워드패드의 경로는 C의 윈도우 안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엑셀이 실행되게 하려면 엑셀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쪽에다가 옆에다가 엑셀의 위치도 한번 하는 김에 해볼까요? 자, 실행 눌러서 프로그램 찾아보기. 자, 엑셀은 C에 가서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 안에 보통 대부분 있어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 14에 들어가시면 엑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하이퍼링크는 슬라이드끼리만 연결을 시킬 수 있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시킬 수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6개의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과제를 시간 안에 제출을 잘 해주셔서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